다음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영어 유치원에 관한 내용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행봉씨님. 얼마 전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모두 영어 유치원에 대기를 받아놓은 상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말만 계속하니까 생각이 없던 저도 조급해집니다. 외벌이라 빠듯한데 영어 유치원 필수일까요? 영어 유치원 필수 아닙니다. 오. 네, 괜찮습니다. 네, 음. 영어는 언어입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매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영어 유치원 말고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어 DVD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아, 네. 네, 그래서 5세나 6세 이 시기 아이들한테도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매일 영어 애니메이션을 노출을 시켜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르면 7세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영어 어학원에 보내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아까 그 언어 담당 측도요 네, 7세, 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세나 8세 정도면은 영어 어학원에 다닐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영유를 안 가더라도 네, 뭐 영어 애니메이션이나 영어 어학원을 통해서 영어를 만나면 되는 거죠. 혹시 영어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겨울의 왕국 막 이렇게 재밌는 네. 버전들이 알라딘. 많잖아요. 네네. 아, 그런 네. 것도 많이 봐도 되나요? 봐도 되는데 그 애니메이션들은 좀 난이도가 높죠. 아,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거는 난이도예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짧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그 글의 난이도가 좀 낮은 거. 예를 들면 까이유라든지 아니면 베레스타인 베어스라든지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먼저 만나면서 귀를 좀 뚫어줘야 돼요. 아. 네, 귀를 뚫어주고 그리고 겨울왕국이나 뭐 알라딘 이런 애니메이션은 한 초등학교 중학년 정도 아. 네, 꾸준히 영어 듣기 했다는 전제하에 그때쯤부터 이제 만나게 하면 좋죠. 애들이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한편으로 안 끝내고 계속 보려고 하잖아요. 재밌으니까 더 네네. 그냥 일반적인 공부를 하는 것보다 애들이 계속 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보게 돼요. 아 그럼요. 아. 네. 영어 교육이다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재밌어서 보는 건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 영어 공부잖아요. 네. 근데 영어 애니메이션을 보는 그 목적은 뭐냐면 통문장이에요. 통문장. 네. 통문장 듣기. 근데 이게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다 보니까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문장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많이 봐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내 아이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는 재밌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효과는 우리가 바라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들으니까 말로도 할 수 있게끔 네. 표현이 될까요? 아, 준비가 됩니다. 아. 네, 다만 바로 이어지진 않아요. 바로 어. 이어지진 않고 그것도 약간 훈련이 필요하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귀가 뚫리지 않으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네, 일단 귀부터 뚫어줘야 됩니다. 근데 엄마들은 이렇게 애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렇게 영어 해석을 해줘야 되는지 약간 고민이 들 것 같아요. 엄마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럴 때는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알아서 익힐 수 해야 돼. 있게 아. 꼭 굳이 엄마의 도움이 없어도 네, 해설이 네, 네. 없어도 네, 된다. 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설을 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주어고 이거는 동사 아,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하고 똑같아요. 한글도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다 보면은 저도 기억나요. 저희 애도 그랬고 저희 애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그런데 보드북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많이 본 보드북은 아이가 글을 읽어요. 읽거든요. 소리를 내요. 근데 그거는 그 아이가 그 자음 모음을 알거나 훈민정음 체계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문장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도 그 페이지에서 그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 네. 영어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통문장을 계속 들려주면은 아이는 그 통으로 이해하고 통으로 소리를 듣고 통으로 내용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그걸 해석해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핵심은 많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영어가 아니어도 중국어나 네. 그런 쪽도 다양하게 상관이 없나요? 방법은 똑같죠. 언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영어는 굉장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은데 네. 중국어는 상대적으로 이제 도구가 많지는 않죠. 아. 애니메이션만 보더라도 영어는 굉장히 종류가 네, 많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중국어는 그 정도는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달라요. 네. 그래도 방법은 어느 정도 동일한 네, 면이 있는 네, 것 똑같습니다. 이번 사연이 이제 산후조리원 이제 동기들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나온 영어 유치원 고민에서 시작이 된 거였는데 여러분 혹시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을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산후동기. 요즘은 조동아리라고 한대요. 주둥아리요? 조동아리가 아니라 조동아리. 아, 오해 조동아리. 그렇죠. 오해할 뻔했네요. 아니에요.
그 요즘은 이런 좀 일명 저도 말이 모임에서 이런저런 뭐 영어 유치원 얘기나 영어 애니메이션 교육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별 생각이 없던 어머님들도 옆집 엄마가 보내는데 나도 영어 보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좀 내 아이만의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들이 3시에 학교를 하면 7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하는 상태래요.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없는 건데 국영수, 사과, 논술 이런 거 다 보내려고 하면 아이 스케줄이 도저히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겠죠. 이럴 때는 학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아이들은 에너지가 한정돼 있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서 공부를 이것저것 여러 개를 다 시켜버리니까 네. 그 에너지를 거기 다 써버리니까 애는 이제 삶의 질이 떨어져 버려요. 자, 그럼 초등학교 3학년 때 우선순위는 뭐냐? 첫 번째는 영어, 네. 두 번째는 수학, 영수. 네, 그 다음에 책, 끝. 네, 끝. 이렇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의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영어랑 수학이랑 네, 책 읽는 쪽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뭐 예체능 중에 하나 정도. 이때 예체능은 재밌어야죠. 네. 예체능은 공부를 느끼는 거다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예체능은 재미가 아닌 거죠. 즐거움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진짜 멍 때리거나, 네, 뭐 블럭을 갖고 놀거나, 네, 네, 멍 때리는 시간 애들도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소화도 할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요. 어쨌든 우선순위는 영어, 수학, 그 다음에 독서. 네, 그럼 혹시 서울대에 보내셨던 따님분도 학원을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가셨었나요? 초등학교 때는 학원 안 갔어요. 아, 예. 예상이네. 학원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네. 네, 네, 그때 선행과 사춘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때 그러면 중학생 때 처음 다니기 시작한 학원은 어떤 쪽이었어요? 아, 수학학원. 수학학원. 네, 네. 선행이 선행 때문에. 양이 많고 하니까 그렇군요. 그럼 예체능이라고 하면은 혹시 어떤 운동이 좋은지. 이건 이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 선택의 네네네. 문제인데 저는 하나는 몸으로 하는 거, 네. 그다음 하나는 이제 음악. 네, 아, 둘 중에 하나씩을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몸으로 하는 건 뭐든 상관없어요. 뭐 네. 태권도도 괜찮고, 수영도 괜찮고, 아, 네, 몸으로 하는 건 댄스도 괜찮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은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나 스트레스를 좀 발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음악이나 미술 같은 그쪽 아. 분야를 하나를 추천을 하는 편이죠. 네. 정말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보는 학원도 많고 정말 어렵겠어요. 3학년은 영어와 수학 순서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음악을 활용해서는 운동, 뭐 댄스라든지 태권도라든지 네, 네, 수영이라든지 다양하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 몽도 좀 때려주고. 그렇죠. 멍도 때려주고 참고하겠습니다. 흰공시님이 말씀을 해주신 순서대로만 잘 지키면 아이의 삶의 질도 올라가고 과부하가 될 일은 좀 비교적 적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다음 사연은 이제 제가 정말 궁금했던 내용이라 기다려지는데요. 세동님이 읽어주세요. 제가? 네.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들어 아이가 공부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도 해보고 칭찬도 해보았는데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네. 시부모님은 이럴 때 훈육 차원을 해서 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이 공부에 훈육, 매가 필요할까요? 훈육은 필요한데 매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일단 훈육이 필요한 거는 우리 그 아들 어머님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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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요. 네, 특히 우리 아들들이 좀 훈육이 필요한데 네. 채찍과 당근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다만 이때 채찍은 매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당근은 결국은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네. 네, 이거죠. 네, 이게 이제 당근인 거고 채찍은 그 좋아하는 거를 줄이는 게 채찍인 거죠. 네, 매를 쓰지 마시고. 네. 휴대폰을 좀 못하게 시간을 줄인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이제 원칙을 잘 정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원칙이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네.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하는 거. 아. 요 원칙을 어겼을 때는 이제 채찍이 들어가는 거죠. 네. 스마트폰 시간을 좀 줄여주는. 네. 근데 이 원칙을 지켜줬을 때는 칭찬 듬뿍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는 자, 요즘 해! 해라. 한 시간 동안 실컷 해! 그리고 뭐 과자도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아이한테 내가 해냈네?
해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네. 이런 것들이 자꾸 참고 느껴지게 하니까 돼요.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구나. 네, 이렇게. 그런 식의 훈육이 네, 효과가 있죠. 역시 좀 사랑의 매가 요즘은 또 맞는 말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칭찬도 많이 해줘야 하고 아이의 재능을 좀 찾아주는 게 일찌감치 중요한 것 같은데 뭔가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칭찬을 해주려면 내 아이가 뭘 잘하는지 재능을 좀 찾아야 그쵸. 하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이 비슷한 내용이죠? 네, 맞아요. 다음 사연이 바로 아이 재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 교육 고민 쉽지 쉽지 않아서 않아요. 비슷비슷하죠. 네. 마지막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행복신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아이 재능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태권도, 바이올린, 미술 등을 보내보았는데요. 아이 재능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 재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하나인데 일단 예체능 쪽을 네. 재능이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실 때 기준을 좀 높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네. 그냥 잘하느냐 아니라 만약 그 길로 생각을 한다면 네. 정말 잘할 경우에 이제 재능인 거고 네. 그냥 잘하는 거는 취미인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분야로 같이 계속 경쟁을 치열하게 하게 되니까. 네. 근데 그 예체능 부분은 재능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예체능 분야의 재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독서와 공부로 재능을 좁혀가야 돼요. 내 아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사회랑 과학 영역 책을 읽는데 우리 애는 뭐 사회책은 잘 보더라. 또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더라. 네, 이런 식으로 책 읽기와 공부를 제대로 해보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아이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그거를 차근차근 좁혀가는 그게 필요합니다. 확실히 소문이 기면한 만큼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이제 책을 많이 읽혀서 아이의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씩 좁혀나가라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신금씨님께서 어떤 과목이든지 독서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역시 공부를 통해서 분야도 좁히고 계속 병행을 하는 게 좋은가 봐요. 저도 어릴 때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했는데 엄마가 책 읽는 건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야 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행공씨님이 확실히 전문가이셔서 질문이 남다른데요. 세영씨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은주씨, 아쉬워도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네요. 행공씨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금쪽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고민들을 들어보았는데요. 나만 가진 고민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다양한 고민들이 엄청 많죠. 확실히 행공진님께서 교육 상담 쪽으로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지 오늘 주신 답변들이 어머님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공씨님, 저희의 연기는 어땠나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재밌게 잘했죠. 네. 하지만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저희 네. 교육의 시는 질문도 정말 많이 주시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2편과 3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세봉님께서 스포를 조금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스포를 살짝 얘기해드리면은 금발미녀 MC 진솔님이 등장하십니다. 기대해주도 좋습니다. 금발의 미녀가 나온다면 한번 안 볼 수 없겠죠. 그렇죠. 저희 조금 아쉽지만 이제 클로징하고 3부를 향해서 달려가 볼게요. 여러분 3부에서 만나요. 제발.